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자동차 부품사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라는 주제로 과거와 현재의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동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최용환 기술대표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소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과거와 현재를 통한 미래 자동차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자동차 부품사의 미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통한 다소 시스템의 솔루션을 소개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부분에서는 자동차 부품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소 시스템은 1981년 설립 이후 41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기술력 있는 12,600여 파트너와 함께 11개 산업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전세계 PLM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다소 시스템은 다보스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속 가능 경영 기업 순위에서 2018년에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글로벌 매출 6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전 세계 140여 개국의 29만여 고객사의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다소 시스템 코리아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300여 명의 직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PLM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국내 매출 1,800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스템은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13개 브랜드로 구성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기반으로 11개의 산업에 적합하고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화면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다소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적용하는 11개의 산업군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앤 모빌리티도 다소 시스템의 플랫폼이 지원하는 11개 산업군 중 하나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모델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전통적인 메카니컬 CAD인 카티아, 솔리드웍스,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바이오비아, 지질 모델링, 시뮬레이션, 그리고 도시 설계를 할 수 있는 지오비아, 이 4개의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구조물의 하중, 비틀림부터 유체의 유동 해석, 음향 해석 등을 수행하는 시뮬리아, 제품 생산 전에 디지털 생산 검증을 수행하는 델미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맞춤형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 정보지능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러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협업 가능하게 하는 소셜 협업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각 브랜드마다 다양한 오픈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애드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산업은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생태계에서 새로운 생태계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대표하는 오토노머스, 일렉트리피케이션, 커넥티드 앤 쉐어 영역의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의 기업들은 전동화 부품을 공용화하여 더욱더 부품 수를 줄이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여 자동차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한 번 충전으로 멀리 가고 빠른 시간 내에 충전되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 기업과 함께 혁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전장,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을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기업과도 지속적인 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시티는 다소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설계한 스마트 시티입니다. 다소 시스템은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미래 모빌리티 구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OEM 및 부품사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뉴 플레이어들도 다소 시스템의 솔루션을 사용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소 시스템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리더와 뉴 플레이어 모두에게 혁신의 대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사에 다가온 현실과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자동차 OEM은 물론 자동차 부품사의 온갖 법규와 규제가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지속경영 가능 회사를 만들기 위해 몇 년 전부터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해결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과 소비를 주도하는 미국은 2030년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50% 이상이 무공해 자동차가 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탑승자의 상해를 평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주행 등 안전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NCAP 자료가 없는 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위해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전 부품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선언하였지만 전 부품사가 시행해야 하는 거버넌스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부품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차 산업은 급속도로 새로운 기술과 생태계를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사는 시장의 강자로 성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또한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침체를 경험하였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자동차 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자동차 부품사의 수익이 25% 정도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부품사 중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기존의 기술을 개선하고 운영을 효율화한 기업보다 경제 하락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하락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지만 현재 지역별로 회복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EU 지역의 자동차 경제 회복이 더딘 편입니다. EU 지역의 자동차 회사 또는 부품사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나 OEM의 법규 규제와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거대한 시스템, 이를테면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딜리버리 등과 커넥되어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빌리티 시스템 자체로 다기능화, 전동화, 자율주행, 모듈러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부품사는 메이드에 해당하는 신기술에 투자의 방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메이드는 모빌리티 서비스, 오토노머스, 디지털리제이션, 일렉트리피케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향성으로는 비용 최적화입니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방안이 R&D 파트너십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R&D 개발은 자동차 부품사가 모든 개발 역량을 가지고 부품을 개발하였는데 지금은 다른 기업과 서로 협업하여 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업과 개발 역량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뮌헨 공대의 맨프레드 브로이 교수의 말입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일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한다. 최근 자동차 혁신의 대부분은 기계 장치가 아니라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 이번 장부터 이렇듯 급속도로 변화하는 자동차 생태계에서 자동차 부품사가 디지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표에서 보시듯 기존 내연기관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2018년 전체 시장 규모입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 차체, 인테리어 등의 시장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2025년에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2025년에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입니다. 2018년도와 비교하여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은 성장하였고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은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장하는 시장과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시장에 대한
부품사의 당면 과제화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사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를 4가지 꼭지로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OEM 또는 상위 부품사의 요구입니다. 지역 보호무역이 강화됨에 따라 현지 생산 등으로 글로벌 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멀티 OEM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과 협업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제 침체로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OEM의 지속적인 원가 절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품의 스펙이 갈수록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고 요구되는 성능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구, 회로, 소프트웨어가 통합되고 있는 멀티 디서플린 부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환경 규제를 고려한 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각종 인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OEM은 부품 개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사가 당면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군에 속해 있는 자동차 부품사는 기존 제품을 최적화하고 강화하고 그리고 글로벌화하여 생산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체군과 감수군에 속해 있는 자동차 부품사는 신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이슈 해결이 필요합니다. 기존 제품 최적화 및 강화, 신제품 개발 및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 운영 및 글로벌화, 이 3가지 비즈니스 드라이브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제품 최적화 및 강화를 위해서는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해 결함 조기 발견, 생산 능력 및 품질 최적화, 운영 혁신 등이 필요하며 신기술 개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과 신기술 도입 및 가속화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및 사업 운영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개발 신속 대응, 글로벌 협업 생산 능력 확보,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글로벌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요구는 개발 단계에 3가지 목표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개발 프로세스의 확장 및 글로벌 통합이며 이 개발 단계의 목표를 해결할 다소의 솔루션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협업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개발 솔루션 및 방법론 채택이며 이 개발 단계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다소의 솔루션은 기구, 회로, 소프트웨어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 구축입니다. 세 번째는 제품 개발 내 디지털 매뉴팩처링 도입이며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는 버추얼 툴링 기반의 제품 개발 가속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다소의 솔루션을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도출한 다소 시스템의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상단의 파란색 박스는 자동차 부품사가 부품을 개발하는 단계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는 개발 단계별로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나 산출물을 표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소 시스템의 솔루션 중 첫 번째는 설계 영역에서 기구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통합과 협업을 통한 통합 엔지니어링 구현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협업 플랫폼 구현입니다. 개발 프로세스 관리의 기준을 PLM에 등록된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가 진행되게 하고 대시보드를 통해 KPI를 관리하며 개발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을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하여 비용과 이슈 등 프로젝트 전반의 업무를 프로젝트 PM, 프로젝트 멤버와 유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3D 모델링을 활용하여 해석과 조립성 등을 확인하여 실제 부품 조립 신뢰성과 성능을 높이는 버추얼 툴링 기반의 제품 개발 가속화의 구현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솔루션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전동화에 따라 전장 부품이 전체 자동차 부품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구물에 회로와 제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융합되어 있는 멀티 디서플린 부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LM은 다양한 CAD로 조립된 조립체를 온전하게 저장하고 해석 등의 추가 작업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소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다양한 MCAD, 회로 소프트웨어 소스 관리 툴로 작성되어진 연구개발 산출물을 파워바이 기능을 사용하여 통합하고 저장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멘스 NX,
PTC 크레오 등으로 작성한 MCAD도 조립체의 구성품으로 통합이 되며 알티움, 주켄, 케이던스 등으로 작성한 회로 CAD도 조립체에 통합되어 저장되고 보여집니다. 또한 Git 등으로 관리되는 소프트웨어도 3D 익스피리언스 조립체의 구성품으로 인터페이스되어 관리되어집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 상세화하게 되면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기구 요구사항과 전기, 전자, 회로 요구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구 하드웨어 기능 요구사항은 도면과 회로도로 개발되면서 하나의 통합된 BOM으로 관리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구 3D 모델에 회로 3D 모델이 통합되어 보여집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 상세화된 펑션 요구사항 또한 소프트웨어 소스로 구현되고 기구 회로 조립체에 소프트웨어 파트가 추가되어 관리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에 따른 영향도를 기구와 하드웨어가 통합되어 있는 통합 BOM과 3D 조립체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다소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3D 조립체와 요구사항 간의 트레이스빌리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변경 영향도 파악도 훨씬 용이해집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소스는 Git이나 SVN 등 오픈리스 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다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통합 BOM에서 베이스라인 추가가 필요한 시점 또는 설계 변경 시점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설계 변경 요청을 받아 Git에서 소프트웨어의 설계 변경을 수행하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변경 결과를 인터페이스하여 데이터 정확성을 맞추게 됩니다. 멀티 디스플린별 설계 데이터를 플랫폼 기반 UPS라고 부르는 싱글 봄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구 회로 소프트웨어 다분야 통합 엔지니어링 데모를 시연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UPS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 영역별 다양한 설계 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용이해야 합니다. 다소 솔루션은 각 설계 툴별 맞춤화된 임베디드 메뉴를 통하여 직관적이며 작업 편의성 기반의 인테그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트 및 도어 트림으로 구성된 CAD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티아 V6, 카티아 V5, 솔리드웍스 등 멀티 CAD 모델이 하나의 데이터 모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트 설계 변경을 위해 형상을 선택합니다. 6W 태그를 통해 CAD의 메타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모델 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각 CAD 마스터를 색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멀티 CAD 구조는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NX와 크레오 같은 다양한 CAD를 지원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이 NX CAD 데이터이고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이 크레오 데이터입니다. 조회한 모델을 각각의 CAD로 불러와 작업이 가능합니다. 도면 변경하는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설계 검토 대상이 되는 시트 프레임을 불러와 리비전을 생성합니다. 신규 리비전으로 모델을 대체시키고 설계 수정을 위해 카티아 V5로 모델을 오픈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티아 V6, 카티아 V5로 구성된 CAD 영상이 카티아 V5에서 바로 조회가 됩니다. 이처럼 멀티CAD로 구성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CAD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PLM에 등록된 리클라이너 모터 모델을 불러와 시트에 추가하였습니다. BOM에 반영하기 위해 CAD 모델을 저장합니다. 별도의 BOM 싱크가 필요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넌봄 파트는 별도 선택하여 이 봄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카티아 V5에서 수정한 결과가 PLM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디자인 수정 리뷰 요청을 위해 타스크를 생성하여 담당자에게 공지합니다. 이와 같이 카티아 V5 환경으로부터 PMS까지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게끔 시스템이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캐드 영역 연계로 알티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알티움상에서 바로 PLM에서 발생한 설계 변경 요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PLM상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여 설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준품들은 분류체계에 의해 관리되어 쉽고 빠르게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 데이터는 로컬 파일이 아닌 시스템 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데이터로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PLM에 바로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회로에 센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M 라이브러리에서 센서를 추가하고 저장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수정사항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솔리드웍스로 설계된 기구봄에 이 PCB봄을 바로 추가하여 기구봄과 회로봄을 하나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구, 회로 간 간섭 등 디자인 리뷰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관리 솔루션과 에노비아를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봄을 제품 봄에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ABS 소프트웨어 부품을 생성합니다. 생성한 ABS 소프트웨어 부품과 깃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연계에 성공하면 깃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웹상에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확인 및 리뷰도 가능합니다. 3D 스페이스상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상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D) 스페이스에 프로덕을 생성하여 빌드된 소프트웨어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MCAD, ECAD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통합된 이봄을 관리하는 기능을 시연하겠습니다. BOM에 품번을 선언하고 파트의 수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멀티캐드로 구성된 데이터를 동일 구조로 관리하고 각 BOM 파트의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필터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성된 이봄은 필요에 따라 엑셀로 익스포트하여 협업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정보 이외에 참고해야 할 기술 문서 등도 함께 관리되기 때문에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기본으로 제공되는 뷰어로 문서 및 3D 데이터를 다운로드 없이 웹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BOM의 3D 도면 역시 바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BOM과 형상을 함께 보며 제품 구조를 설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의 특정 메타데이터 기준으로 그룹핑하여 BOM 레벨을 재구성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량 기준으로 파트를 묶어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제품의 리비전에 따라 하위 파트의 구성품 정보가 바뀐다면 이를 사양으로 적용하여 제품 리비전에 따른 BOM을 다이나믹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양 정보에 따라 BOM 비교 역시 BOM 트리 및 형상 비교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협업 플랫폼을 구현합니다. 첫 번째로 개발 프로세스 전체를 통합 변경 관리하며 프로세스의 강건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로 개발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자원 등 제약 조건 내 프로젝트 납기 준수를 위한 진척 관리와 프로젝트 구성원별 개별 업무 산출물 및 실적 관리, 실시간 리스크 및 이슈 관리를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 및 ERP 같은 유관 시스템에 존재하는 개발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모두 연계하여 프로젝트 KPI 및 목적별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프로젝트 현황 분석 및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고객의 원활한 설계 협업을 위한 통합 변경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발 시 리스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슈라고 판단되면 플랫폼에 이슈를 등록합니다. 이 이슈를 분석하여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의가 되면 변경 요청을 생성하고 변경 대상이 되는 항목을 임팩트 어널리시스 하여 영향도 체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변경 수행 결제 및 변경 수행 오더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상세 변경 수행 액션을 세분화하여 변경 수행 담당자들에게 할당하고 처리가 되면 이슈와 변경 프로세스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경 프로세스를 고객의 업무 환경에 맞춰 이슈부터 체인지 액션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도 있고 단위별로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통합 변경 관리는 대시보드로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 개발을 위한 협업 모듈 중에 일정 및 산출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개발 일정 전체를 페이지, 게이트, 마일스톤, 타스크로 구성하고 업무의 선후행을 지정하여 계획과 실적의 일정을 관리합니다. 업무별 개발 산출물을 연계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자원풀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개발비에 대한 계획과 실적에 대한 결과 현황을 관리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발생 위험이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발생한 문제점을 이슈로 트래킹하고 해결 결과까지 담아서 향후 유사 문제점 회피를 위한 날리지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일정 페이지마다 게이트를 두어 프로젝트의 QC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KPI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프로젝트 상태를 확인한 후 빠른 의사결정을 수행 가능하게 합니다. 앞에서 보신 대시보드는 프로젝트에 국한된 정보를 표기한 것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시보드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전반의 컨텐츠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화면들입니다. 개인별로 설정 가능한 개인용 대시보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나의 할 일, 프로젝트 대시보드, 메일,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 내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패드 등 다양한 기기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대시보드는 기존과는 다르게 차트 현황으로만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PI 정보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상세 현황 정보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모바일을 포함한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협업 플랫폼 데모를 시연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동영상은 프로젝트의 일정, 자원, 비용, 이슈 및 리스크, 게이트 및 산출물 전반의 데이터를 KPI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QC들을 확보하기 위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슈가 제기된 3D 마크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3D 모델을 오픈하여 문제가 되는 아이템을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변경한 아이템의 리비전을 변경하고 저장한 뒤 상태를 변경합니다. 문제되었던 이슈를 해결하였다고 마크업을 생성하여 체인지 액션에 추가하여 결제를 요청합니다. 검토자는 3D 마크업에서 해결된 3D 형상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변경 전후의 3D 모델을 비교하는 화면입니다. 설계 변경 내용을 다양한 뷰의 대시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 변경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여 대시보드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관리 시연입니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쉽게 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스케줄은 리얼타임으로 관리되고 관련자에게 공지가 됩니다. 프로젝트 단계별로 게이트를 관리하여 단계의 완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정을 간트 차트로 관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을 만들 때 간트 화면에서 바로 타스크를 생성하고 선후행 관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할 일에서 타스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스크를 처리하면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고 검토자가 내용을 확인 후 의견을 코멘트로 남깁니다. 나의 할 일에서 업무를 완료하면 WBS의 타스크는 자동 완료 처리가 됩니다. 프로젝트 대시보드 기본 화면입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와 이슈 대시보드도 기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구현하여 데이터의 정합성과 추적성을 확보함으로써 설계부터 해석 부문의 사일로를 제거하고 협업을 촉진합니다. 또한 해석 검증 및 설계 반영 기간이 단축되고 개발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3D CAD와 CAE의 동일 모델 사용으로 해석 품질 및 재사용성이 증대됩니다. 이터레이티브 시뮬레이션 케이스에 대하여 메쉬, 프로세스 및 리포팅 등 반복 작업이 자동화되고 워크플로우 정의 및 재활용을 통해 비해석 전문가도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설계부터 해석 데이터가 관리되어 데이터 연관성 및 자산화가 용이합니다. 먼저 상단 그림의 전통적인 설계 해석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설계부터 해석 그리고 결과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동집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데이터의 엑스포트, 임포트 과정을 거치게 되어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명시된 평가 항목인 세이프티, MVH, 듀러빌러티 등 어느 하나 리퀘어먼트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 설계를 수정한 후 동일한 해석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리비전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면 수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기존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방식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 그림의 설계, 해석, 모델링, 해석 통합 환경의 워크플로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플랫폼에서는 설계, 제품, 사양, 재질, 물성, 패스너, 메쉬, 커넥션, 해석 수행 및 평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됩니다. 즉, 설계와 해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설계 변경 시 해석을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주 걸리던 작업을 수일 내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 시험, 재질 등 프로젝트 데이터가 통합되어 구조뿐만 아니라 유체, 전자기장 등 광범위한 물리적 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 해석 표준화로 안정된 결과 노출이 가능하며 결과물에 대한 사용자 채택 시간이 단축되고 더 많은 잠재 사용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소 시스템은 이를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통합을 의미하는 모드심이라고 부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모드심은 버추얼 트윈 익스피리언스의 출발점이자 핵심으로 CAD/CAD 통합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초기 설계 단계로 전환합니다. 모드심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설계 관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위험을 낮추고 물리적 테스트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토타이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어셈블리에 대해 데이터 활용과 지오메트리 정리 및 모델 구축을 자동화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설계 효율성을 가속화합니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걸쳐 생성된 지식과 노하우를 제도화하고 조직 전체에 가치를 더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엔지니어링 부서와 시뮬레이션 부서 간의 업무 장벽을 허물며 진정한 버추얼 트윈 익스피리언스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0으로 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행 데모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추얼 트윈 기반 지속 가능 제품 개발 데모를 시연하겠습니다. 카티아 V5 데이터를 활용하여 HVAC 시뮬레이션을 시연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파워바이를 통해 CAD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하여 해석 모델을 준비합니다. 구성한 카티아 V5 데이터를 해석 시나리오에 맞게 재구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동 해석을 위한 조건들을 정의합니다. 카티아 V5에서 해석하던 것과 달리 보시는 것은 카티아 V6 및 아바쿠스, 시뮬리아 V6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CAD를 유지하고서 최신의 해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싱을 포함한 해석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해석 세팅을 위한 가이드가 제공되어 사용자는 이를 따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메시를 확인한 후 클라우드 솔버 또는 로컬 리소스를 사용해 해석을 수행합니다. 해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때 마크업을 생성하여 설계 변경 요청에 대한 상세 설명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요청을 수령한 설계자는 CAD 모델을 불러와 수정 반영하여 저장합니다. 수정된 리비전을 변경 전으로 비교하고 새로운 리비전으로 해석을 다시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처럼 설계, 해석 간 이터레이션 작업을 동일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고 모델의 컨버전 없이 해석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결과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수행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는 카티아 V5에서 생성한 파라미터를 카티아 V6 상에서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기존에는 카티아 V5 상에 존재하는 파라미터, 퍼블리케이션 정보를 카티아 V6에서 불러왔을 때 수정이 불가능하였는데 현재는 기능 개선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 이터레이션을 위한 파라미터 수정의 경우 다시 카티아 V5로 돌아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따라 해석 환경에서 바로 수정하여 해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티아 V6에 머티리얼 정보를 적용하고 가이드에 따라 해석 조건을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합니다.
결과를 확인한 후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스펙을 변경합니다. 모델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메시가 재생성되면 다시 해석을 수행하여 원하는 성능의 제품 형상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카티아 V5뿐만 아니라 앞에 소개드렸던 멀티캐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예시는 크레오로 작업된 3D 도면이며 역시 크레오를 PLM에 저장한 후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터레이션은 협업 데모에서 보셨던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 확인 및 설계 변경 작업도 기존 대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는 NX입니다. 마찬가지로 NX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OEM을 대응하는 자동차 부품사는 여러 종류의 CAD 데이터와 해석 데이터 등을 에노비아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 최적화 및 데이터 자선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동차 부품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과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3단계로 나눠서 수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품 개발 및 협업 기반 확보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개의 솔루션 중 2가지 솔루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PDM 영역과 PMS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품 개발 기술 역량 확대를 추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 가지 솔루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계 및 해석 역량을 구축하여 1단계에서 구축한 PDM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후에 세 번째 단계로 제품 개발 경쟁력 차별화 추진을 추천합니다. 생산 기술과 생산 영역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솔루션은 자동차 OEM 또는 국제 인증 기관으로부터 기술 5스타, 에이스파이스 인증, ISO 26262 인증 등 오딧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소 시스템은 인증이나 오딧을 받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조직의 성숙도를 올릴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행을 고려하시는 자동차 부품사에 드리는 5가지 제안입니다. 단숨에 완벽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업무 전체에 엔드-투-엔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구상하여 적용 가능한 영역부터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즈니스 밸류를 명확하게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시스템 구축 시에는 항상 전문가와 협업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시기를 제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사가 겪고 있는 이슈,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저희 다소 시스템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스템이 여러분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성공 경험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